네, 반갑습니다. 자, 명절 한가위입니다. 주린이들 필시청, 네,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이런 주식을 사라.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어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들 잘 들으셨을 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런 주식을 사라. 세 번째 조건입니다. 하락이 멈췄거나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 자, 이거는 과거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추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잡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하거든요. 언제든지. 근데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멈췄다. 계속해서 내려가던 그런 부분들을 왜 멈췄지? 뭔가 다른 게 있나? 뭐가 이상한 게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밥 숟가락 딱 내려놔. 그럼 왜 그래? 밥이 이상해? 맛이 이상해? 물어보잖아. 당연하죠.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그냥 계속 먹어.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밥을 잘 먹다가 딱 내려놨어. 그럼 뭔가 돌을 씹었다든지 아니면 밥맛이 없다든지 내가 뭐 배가 불렀다든지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는 주식이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멈췄어. 다시 올라가. 뭐야? 뭔가 좀 다른 게 생겼나? 뭔가 상황이 바뀌었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 어쩌다 반짝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매 골골하다가 약 먹으면 잠깐 나왔다가 또 다시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잠깐씩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몸 괜찮고 그 다음날도 컨디션이 괜찮아. 그건 뭐예요? 감기가 나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컨디션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내리고 있는 주식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가는 것이 멈추거나 그것을 터닝 시켜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뭐 사례 한번 볼까요? 이 주식은 뭘까요? 네, 봐야지 알겠는데, 저도. 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만 했어요. 하락만 했는데, 지금, 흐름적인 부분이 저점권에서 유지가 살짝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살짝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봤더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주식이었네요. 2020년도 7월 9일 날 봤었던 부분인데 차트 보시는 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2009일 날 차트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요. 이 7월 21일까지 7월 9일 날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고요. 7월 21일 날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연속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기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지금도 150% 정도 수익률인데 가장 높았던 시점에서는 200% 넘는 수익률이 나타났어요. 5,790원대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5,7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1,800원 정도의 매수였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네, 한 200% 정도는 수익이 나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거 다 안 보더라도요,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승률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겠죠. 뭔가 좀 달라졌어요. 뭔가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뭘까요? 주가 하락률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이게 각도가 기울기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옆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평선이 모여서 살짝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 21,000원대에 직전 고점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하락만 하다가 뭔가 추세적인 변환점을 만들어냈네요. 그게 이제 2020년도 한 6월쯤 되는 것 같은데 매매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은 현대바이오였어요. 현대바이오. 7월 28일 날 매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6월경부터 이제 추세의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7월달에 그래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연말까지 계속 내리면서, 마이너스가 계속 커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7월 28일날 사서,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 들어가고, 떨어졌어요? 또 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계속 키워나갔죠. 왜냐면 추세가 바뀐 종목이에요. 추세가 전환이 된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추세를 이렇게 바꿔놓은 종목인데, 여기서 끝날 일이 있겠느냐? 더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떨어지더라도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거. 이거 당연한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유지하고 간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로 간다는 얘기죠. 이 종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게 12,650원에 매수가 들어간 종목인데, 지금 6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한 500% 정도 나왔죠? 더 나왔나? 700% 넘게 나오신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커졌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2,650원이지만, 여기 지금 뭐, 제가 문자 나온 거는 12,650원밖에 안 보여드리지만, 저 아래쪽에서 또 신금에서 또 들어간 게 있거든요. 저 밑에 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700%, 750%까지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저하고 같이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핸들링에 대한 그런 매매 포인트까지도 제가 방송을 한동안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다 사전 작업에 있었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은 이렇게 큰 시세를 이끌어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세가 바뀌는 자리, 바로 거기가 매수 맥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깨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강의 중에 선 하나만 그으면 된다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네, 어디서 변곡점이 나타나는지, 어떤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것인지를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하락이 멈췄거나 연속적인 상승, 즉 추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타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조건은 뭘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자, 이것도 초보자 강의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 수익이 높아야 한다. 목표 주가가 높을수록 확률과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의 목표 주가가 뭐 한 11,000원이나 12,000원이야. 그러면 에이 그거 먹으러 들어가냐? 안 살랜다. 매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인데 20,000원까지 간대. 우와 100%나 간다고? 그럼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매수가 막 들어오게 돼요.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즉 먹을 게 많은 곳에서는 일단은 모임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인데 저쪽 잔치집은 먹을 게 별로 없대. 그냥 찌짐이도 몇 개 없고 막 그렇대. 고기도 없대. 막 그런데 이 집은 막 전도 막 산적부터 해가지고 막 고기전에 동태전에 엄청나게 많고 술하고 막 이런 것들 막 뭐 보지도 못한 음식들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럼 다 걸로 가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일단은 모임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쏠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주가가 지금 현재 저가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싸야지만이 많이 수익을 낼 테니까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직전 고점대로 보면 이제 11만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뭐보다 한 반토막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점이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게 아직 많이 있구나.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가지고 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위쪽까지 한번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두산입니다. 두산하고 두산 우선주하고 뭐 배당을 이용한 그런 매수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2020년도 후반부 즉 11월 17일부터 매수가 들어간 종목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연초에 조금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엔 11만 8천원까지 얼마 샀어요? 4만원. 두산은 5만원. 11만 원까지 갔다면 100%가 훨씬 넘어가는 수치죠. 빵 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직전 고점 때까지 짜잔 하고 올라가줍니다. 이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가 지금 저점에 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직전 고점이라는 것은 매물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일단 단기적 목표 가격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내가 지금 4만원, 5만원 밖에 안 하는데 직전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100% 나오겠네? 그러면 한번 사보지 뭐. 네. 기대 수익률. 100%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지 그래도 50%든 60%든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0%짜리 들어가가지고 난 100% 먹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100% 정도 나와야지 그것을
뭐 실현을 시키든 아니면 그보다 더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든지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목표 주가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하나의 사례를 더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이게 저가가 5만원대니까 아마 5만원대부터면은 거의 10만원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위쪽 라인 때 이거는 목표 주가가 뭐 그렇게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높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네, 충분히 여기서 먹을 만한 수치는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추세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보자. 네, 해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뭘까요? SK 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작년 9월부터 매수한 거예요. 네, 2020년 9월부터 매수해서 11월 달에 또 추가 매수. 이때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15만 원대의 매수가 들어갔는데 11월 달에는 13만 원대의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32만 7,500원. 와우. 엄청나게 뛰어 올라갔죠? 이것도 100% 넘게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월급 종목 리스트에서 수산중공업, 오픈베이스, 동성와인텍, 아주캐피탈,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그 작년 9월에 월급 종목 드린 게 있는데 이 중에 수산중공업 100% 넘어갔죠? 네, 오픈베이스 100% 넘어갔어요. 동성와인텍 50% 넘어갔어요. 아주캐피탈은 뭐 오르긴 했는데 이게 아주캐피탈이 이제 우리 금융지주 바뀌면서 수익률이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한 10%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사긴 했는데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수익 중이긴 합니다. SK이노베이션 100%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종목들, 뭐 수산중공업, 오픈베이스 이런 거 다 살펴보시더라도 다 추세의 전환점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종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종목 분석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조건들만 잘 맞는 종목들 있죠? 이런 조건들만 잘 유지된 것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담아놓고 기다리면 돼요. 기간적인 부분 보면은 지금 당장 매수해서 왕창 수익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매수해서 적어도 5개월, 1년, 길게는 더 길게도요. 더 오랫동안 데리고 갔을 때 수익이 100%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사이에 100%다. 2년 사이에 100%다. 이거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야,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손실도 막 났어. 막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점이 끝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100% 이상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그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막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나.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700%까지 상승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초보자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수익을 내려면 이런 주식을 사라. 초보자일수록 이런 주식을 사라. 많은 조건이 아닙니다. 4가지 정도는 우리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적자가 아니거나 수익으로 전환된 종목, 즉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사라. 외국인 수급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기관들 수급해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하락이 멈췄거나 연속적으로 상승해라. 즉 이거는 추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좋은 주식이다. 기대 수익률. 내가 지금 위치한 자리가 뭐 다 조건을 만족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거는 꽝이에요. 먹을 게 적어도 50% 100% 이상 뭐 저 멀리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증거사 리포트 참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걔네들은 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물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먹을 게 많은 기업들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초 강의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들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었던 사례들 문자가 나가서 실제 매매하고 리딩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서만 꾸며봤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이런 조건들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주린이 분들 언제까지 주린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우리도 고수로 한번 가고 수익 한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이후에 크게 한번 터뜨리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간적인 부분과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조건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1부부터 다시 한번 시청하실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